요즘 자녀 백신 신청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 자녀 백신 신청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신청 자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백신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종류와 효과, 그리고 부작용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에 대해 식약처 자료와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1년 7월을 기준으로 현재 한국질병관리청에서는 50세부터 59세 백신 예약과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백신이 담긴 약병에는 주사기로 옮길 때 쏟거나 흘릴 가능성에 대비해 약 1회분 정도의 백신이 더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백신 잔여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 관계자와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4가지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인데요. 이 중 물량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백신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4가지 백신은 mRNA 백신과 벡터 백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 백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짧게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 금기를 체크하시는 건데요. 화이자는 7월 기준 식약처에서 접종 가능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모더나와 얀센은 18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혈전증 등의 이슈로 30세 이상 접종으로 연령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백신의 유효성은 어떨까요? 효과에 대해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식약처의 데이터인데요. 화이자 백신은 코미나티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연령별 유효성은 90%를 상회하며 평균 95%의 효과를 보입니다. 각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 각각 95.1%, 94.7%, 92.9%입니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백신을 선택해야 유리할지 조금씩 윤곽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더나의 유효성은 80에서 90%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령별로 유효성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95.6%, 86.4%, 82.4% 등의 효과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얀센입니다. 전체적으로 유효성은 60에서 80%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백신 투여 28일 후를 기점으로 유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평균 66.1%의 효과를 가지며 연령대별로 각 65.1%, 74%의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허가 기준이 국내 생산이냐 수입이냐에 따라 하나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름이 2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입해 왔는지의 차이일 뿐 정확히 동일한 백신이며 어디 제품이 더 우월하다, 좋다 이런 비교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신의 평균 유효성은 62.1%입니다. 한편 투여 간격에 따라 효과가 약 16%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각 투여 간격별로 60%, 52%, 6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4가지 백신의 유효성을 정리해보자면 효과는 mRNA 백신이 벡터 백신보다 평균적으로 약 20%에서 30%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백신의 흔한 부작용과 주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화이자 백신부터 살펴보시죠. 가장 흔한 부작용은 10명 중 1명꼴로 설사나 피로, 오한, 발열, 두통 등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작용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내용은 치명적일 수 있는 부작용들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온몸에 경직이 일어나거나 마비 증상이 있다는 건데요. 급성 말초 안면마비라는 증상은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에 마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조 증상은 원하는 표정을 짓기 어렵거나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고 한쪽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비된 쪽의 입이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심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심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불편감이나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 자료인데요.
두통이나 오심, 구토, 근육통 등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림프절병증이 매우 흔하게 발생되며 아까 말씀드렸던 안면마비 그리고 안면 종창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게 특별한 사항인데요. 림프절병증은 주사 투여 부위 주변부의 림프절이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말합니다. 림프절은 그림처럼 얼굴 주변부와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관절 쪽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한편 안면 종창은 특이한 사례인데요. 얼굴에 필러 시술을 한 환자에서 얼굴 부종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경구 스테로이드 또는 항히스타민제로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 백신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꼭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얀센 백신의 부작용 자료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특징적으로 봐야 할 것은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인데요. 이는 다음에 설명드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합니다. 드물게 발생하기에 희귀 혈전증이라고 불리지만 만약을 대비해야겠죠. 백신 접종 후에 약 4에서 28일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으로는 진통제 효과가 없는 지속적이고 심한 두통, 흐릿한 시력 또는 접종 부위가 아닌 위치에 생긴 작은 멍이나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일단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통이나 오심, 구토, 근육통은 흔하게 발생하고요.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혈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부분은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주사 부위의 멍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혈전증에서는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멍이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했었죠. 이 부분에 유의해서 살펴봐야겠네요. 한편 나머지 부작용들은 통증과 열감 또는 위장관계 부작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부작용이든 사람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니 뭔가 이상 반응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병원으로 즉시 내원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마지막으로 4가지 종류의 백신 모두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여러분 모두 잘 아는 부분일 테니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백신별로 연령 금기는 없는지, 각 연령별로 백신의 효과는 어떠한지, 어떤 부작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체크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큰그림 그림 약사 오약이었습니다.